기원전 62년 1월 12,000명의 부대를 모아서 로마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고 원로원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한편 로마에선 이들을 막기 위해 또 한 명의 남자가 로마의 공화정을 지켜 공화정의 수호자, 공화정을 이끌었던 정치 엘리트였죠. 키케로. 안녕하세요. 당혹사 감독판의 변영주입니다. 김영민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같이 보고 싶은 사진이 몇 개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트럼프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니까 좋은 말은 아닐 것 같죠. 예,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보셔도 이번엔 영어로 써 있어서 조금 그렇네요. 네, 해석이 가능하죠. 언제까지 우리의 인내를 남용할 것인가. 앞에 것도 그런 거 있죠. 트럼프, 언제까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할 것이냐. 이 원문의 출처가 누구냐? 라틴어 명언 제조기. 오늘의 주인공? 기원전 마지막 로마 공화정을 이끌었던 정치가이자 끝까지 공화정을 사수하려 했던 공화정의 수호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첫 문장뿐 아니라 이 연설문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정말 이 라틴어 연설문의 본보기로 통해요. 오늘날까지도 정치인들 연설문에 한 번씩 인용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Do you mean to cease abusing our patience? 만약에 키케로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있을래나요? 있다면 저작권으로 살아. 로마에서 에이, 사후 수십 년이에요. 사후 수십 년. 안타깝네요. 네, 자수성가 하셔야겠어요. 네,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기원전 63년으로 돌아가서 카틸리나의 쿠데타 음모를 막아냈던 이 공화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키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전두환이 12.12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그래가지고 딱 감금해 놓고, 여러분 어젯밤 저희는 일부 몰지각한 군인놈들이 저지르고 했던 쿠데타를 막았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분은 거의 3선 정도 하지 않나요? 능히하겠죠. 네. 키케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 우선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드세요? 로마가 남긴 유산. 콜로세움, 민주주의, 선거, 법정. 법이겠죠. 법정. 예, 네. 그러니까 그리스가 민주주의라면 로마는 법입니다. 로마는 사선 언쟁만 가지고도 재판이 열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로마의 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역시 정관예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언변이었습니다. 말솜씨였죠. 역시. 어떤 철학적인 논리와 멋있는 비유와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상대를 반박하고 법무관과 어떤 심판관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리고 그 시기 로마 최고의 변호사가 바로 키케로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때 로마는 어떠한 곳인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는 도시국가죠. 끊임없이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왕정 갖고 안 되겠는데 공화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무능하고 탐욕스러웠던 왕을 처단을 하고 공화정이 됩니다. 공화정이란 건 뭐냐면 한 놈이 다 갖는 건 절대 싫어. 이게 이제 강박처럼 있는 건데, 근데 공화정이라고 하기엔 사실은 과두정에 가까워요. 이 공화정을 이끄는 가장 기본 그룹이 뭐냐면 원로원인데, 원로원은 300명이야. 근데 이 300명은 종신제야. 근데 이 원로원 의원에 뽑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웬만하면 귀족이어야 되고요. 명예로운 경력이라고 해가지고 돈 못 받아. 그 대신 오히려 돈을 많이 써야 돼. 막 수도 개량 사업도 이렇게 막 검투사도 지 돈으로 불러서 해야 되고 밀가루도 날려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사람 중에서 원로원을 뽑아요. 그럼 이게 300명이야. 이들이 사실 대부분의 것들을 다 결정해. 대부분 이 원로원에서 집정관 후보, 그런 후보들이 나와요. 평민들도 투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귀족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던 기원전 64년. 로마에 하얀 토가를 입은 남자들이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그땐 트럭이 없잖아요. 확성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냥 맨몸으로 다니는 거야. 떠들면서. 바로 집정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인 키케로예요. 당선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당시 키케로는 유력한 후보 탑3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집정관을 2명을 뽑아요. 그러면 유력 후보 탑3면 한 명만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잘 안 되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키케로에겐 중요한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출신. 그의 고향은 로마에서 많이 안 떨어진 도시였어요. 아르피눔이란 작은 도시였는데 키케로의 집안은 이른바 그 로마의 전통 귀족이 아니라 이 지역의 부유한 지주 계급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어떤 출신 귀족이 좀 다르다. 지역에 대한 되게 큰 핸디캡이었는데다가 키케로와 경쟁했던 두 명은 둘 다 귀족이었어요. 전통이죠. 예. 근데 또 둘이 편을 먹어요. 아, 한 편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니까 이러고 가다가는 낙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약점을 잡아야죠. 돈 문제라든가 뭐 사람 문제,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여자 문제. 예, 여자 문제지. 문제는 공격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언변. 원빈 말솜씨죠. 그 어렵게 번 돈으로 그리스 유학 보내가지고 언변 키워줬더니 누구 욕하는 데 쓰는 거야. 당시에 썼던 게 있습니다. 그는 온갖 음란함과 욕설로 자신을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악에 찬 살인죄로 손을 더럽히고 동맹군을 약탈하고 법과 법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선거 당시에는 재산이 파산 상태였어요. 뭐 엄청난 도박 빚이다 말도 있었고. 여하튼 파산 직전이면 그런 말도 하겠죠. 야, 쟤 돈도 없대. 강원도 갔었대. 근데 갈 때는 차 타고 갔는데 올 땐 걸어왔대. 이런 거. 이 내세운 공약이 또 되게 황당해요. 부채 전액 탕감. 빚을 진 모든 사람에게 전액을 탕감해주겠다. 야, 이건 진짜 센데요. 그러니까 이 공약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평민들이 평균 플러스. 강원랜드 같이 간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내 어.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어. 만세 부르죠. 근데 야. 반대로 뭐 이 미친놈 아니야? 하는 건 누구겠어요? 빚을 진 사람들. 준 사람이겠죠. 어. 돈 많은 귀족, 올라온 의원들. 반대로 키케로는 귀족 편에서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겠다. 당신의 돈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거는 출신의 한계를 극복한 키케로가 이기는 거죠. 야, 그러면 카텔리나가 몇 등을 했습니까? 3등을 했어요. 아, 낙선을 했죠. 자기랑 연합했던 귀족이랑 네. 됐구나. 야, 그래서 아깝다. 다음에 또 나와요. 뒷정관 그렇죠. 선거에. 그런데 나오고 싶어 나왔다기보다는 빚 때문에 파산 직전이었어요. 카틸리나가. 이 채무 기간을 연장하는, 유지하는 방법은 선거에 재출마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계속 돈을 빌리고 또 돈을 뿌립니다. 나에게 표를 달라고. 또 이 평민들 가난한 쪽은 돈 주고 표를 사기도 하고 기원전 181년도 오르키우스 법에 따르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할 손님의 수를 제한한다. 우리랑 비슷한데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식사 때 쫙 초대해서 하도 막 뭐 먹이고 돈도 먹이고 하니까 안 먹이고 돈 하니까 이런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이제 오락거리를 제공하려고 이제 검투사 경기를 열기도 하고 누가 발각이 됐어 돈으로 재판장을 내주면 걔를 추방시키거나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금권 선거가 당시에 횡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딘 어떤 선거에 나쁜 애 다 모여판. 그래서 여하튼 카틸리나는 빚을 갚을 수 없으니 방법이 또 없어. 또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3등이었어요. 연속된 선거 실패로 해서 남은 건 결국은 정말 부끄러운 상황 그리고 눈덩이같이 불어난 빚. 자, 이 상황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파산으로 불만을 품은 카틸리나가 동지들을 모아서 로마를 불태우고 원로원들을 다 정리를 하고 부자든 빈자든 모든 사람의 채무 기록을 없애버린다. 그런 음모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잘 갖춰진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잘 모르겠는 어떤 신문 살짝 인터넷에 쓰는 거죠. 카틸리나 제3군 사령관 집에서 만찬 회동. 그리고 노예가 얘기하는 바로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노예가 모자이크 나오는 거죠. 모자이크하고 그치. 음성 변조해서 처음엔 되게 즐겁게 밥을 얘기했는데. 먹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군대 얘기 나오면서요. 기원전 63년으로 돌아가서 쿠데타가 전개되던 과정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키케로의 주장에 따르면 카틸리나 쿠데타 예정일이 10월 28일이야. 이 음모를 알아낸 게 한 달 전. 우리 한 달 뒤에 할 거야를 정보를 들은 거잖아요. 그쵸? 네. 막 이러면서 한 달이 쓱 지나가네. 그래서 10월 27일이에요. 내일인데? 내일인데 두 남자가 호가 속에 단검을 숨기고 키케로의 집으로 갑니다. 모든 게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카틸리나를 지지하려고 12,000명이 막 모였고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불씨도 남기면 안 된다.